안녕하세요, 희련추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ADHD 때문인지도 몰라를 쓰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주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희릿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쩌면 ADHD일지도 몰라라는 책을 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주현입니다. 책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네. 제가 이걸 보고 되게 힙하다, 요즘 팝스럽다라고 네, 네.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죠. 기획자님과 편집자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성인 ADHD에 대해서 전문의가 쓴 책이 있으면 좋겠다. 네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수락을 했는데 그 편집자님께서 같이 막 책을 만들고 원고를 봐주고 수정해주시고 하는데 산만하시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항상 짐이 주섬주섬 많고 뭔가 좀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아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ADHD라고요? 진단을.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정리하다가 자꾸 내용이 본인 내용 같으셔서 의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ADHD에 의한, ADHD를 위한 책인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제 이거 책을 만들고 저희가 이제 표지를 정할 때가 됐는데 편집자님 이걸 딱 픽하시더니 이 정도 컬러가 아니면 우리 ADHD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집을 수가 없다. 이걸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편집자님의 강력한 주장으로 나온 그런 표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선생님. 네. 대표적인 성인 ADHD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DHD는 어릴 때 진단을 받거나 네. 어릴 때부터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네. 성인 ADHD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는 어릴 때는 증상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가려지거나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보상을 해가지고 진단이 되지 않다가 어른이 돼서 이게 진단이 되는 경우에 특히 더 이제 성인 ADH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요 내용은 아동의 ADHD랑 똑같아요. 부주의하다, 산만하다. 이게 되게 주를 이룹니다. 되게 잔실수가 많고요. 네. 뭘 많이 흘린다든가 네. 물을 많이 쏟는다든가 물건을 잘 놓친다든가 요즘에는 그렇게 스마트폰 액정을 많이 깨세요. 달달이 깨는 거, 액정을 바꾸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주의함도 있고 날짜를 착각하거나 시간을 착각하거나 이런 식의 실수도 많이 하시고요.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주의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따라서 하다가 뒷부분은 뭘 놓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네. 남의 말을 좀 네. 잘 못 들으시는 분들,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도 특징 중에 하나 되는 걸까요? 가능성이 있죠. 진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처음이 주의력 저하. 그러니까 부주의에 대한 것이 한 9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고요. 네. 또 9가지가 과잉 행동 혹은 충동성이에요. 약간 못 참고 많이 움직이고 겉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약간 가만히 못 있고 이런 건데 지금 말 끊는 증상은 후자 쪽에 속해요. 뭐가 생각난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충동성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인지 알지만 말을 끊고 아 그거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딱 끊는 거죠. 얘기를 가만히 듣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충동성이 높은지 부주의성이 높은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주의한 게 높은 분들은 주의력을 유지를 못하니까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조금 지루해지거나 얘기가 네. 너무 자기가 모르는 얘기인데 복잡하게 간다든가 이러면 이러는데 사실은 다른 말풍선이 막 생겨나면서 자기만의 세계로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정확히 안 듣고 있었던 게 딱 티나잖아요. 네. 내가 방금 무슨 얘기했어? 그럼 딱 모르고 얼버무리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충동성이 높은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기 아는 얘기 나오거나 자기가 그 얘기 듣다 무슨 생각나면 아 근데 있잖아 이러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ADHD가 있다면 조절이 안 되는 거겠네요. 맞아요. 이게 되게 저는 쉽게 얘기했고 충동성, 뭐 주의력 저하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른이 돼서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사실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미술 실력이 좋은 분이어서 어느 컨테스트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 마감 날짜라든가 그런 걸 착각하기도 쉽고 너무 잘해야 된다는 중요한 게 있으면 또 미루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주의력 조절이 안 되니까 다른 것만 하게 되고 그게 누구나 그렇지만 좀 심할 수 있어요. ADHD는.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다가 막판에 막 하게 되고 조금만 더 하다가 마감에 늦어서 못 낼 수도 있고 이러면 또 좌절이 오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 좌절이라든가 또는 불안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저처럼 이런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나 좀 해당되는데? 내가 ADHD인가? 이게 오해를 하지 않고 네. 좀 정확하게 좀 셀프 진단을 일단 간단히라도 할 수 있는 네네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책에도 네. 뒤에 체크리스트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해봤어요. 아, 네네. 이 앞쪽에 있는 체크리스트가 좀 간단한 게 좀 나와 있어서 이것도 도움되고요. 네. 제가 이제 또 우리 히렌 채널 여러분을 위해서 슈퍼 퀵 테스트를 가져왔어요. 예, 진짜 짧은 거. 샌드라 코이라고
디바라고 해서 ADHD 진단 도구, 유명한 디바라는 진단 도구 만든 분이 만든 정말 짧은 현대인을 위한 3가지 진단인데요. 일단 1번. 항상 안절부절 못한다. 항상이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이 가끔이 중요해요.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한 거의 평생, 거의 항상. 네, 이게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2번째가 항상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하고 나서 생각하고 할 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 3번째가 항상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네. 이 중에 1, 2, 3 중에 한 문항이라도 거의 항상 내가 생각하는 한 거의 평생 내내 나는 그랬던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티는 안 나지만 사실 난 늘 그랬던 것 같아.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ADHD가 좀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하나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거기에서는 연구에서도 아직은 사실 ADHD 연구라는 게 네. 정말 ADHD가 젊은 병이에요. 옛날에는 한 100년 전, 50년 전에는 이제 아동기에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동기에 네, 네. 전전두엽이 절 성숙해서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조절이 안 되면서 생긴다고 했는데 네. 이 여파가 성인이 돼서도 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성인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진단이 된 거는 30-40년밖에 안 됐거든요. 미국에서도. 또 이게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치료된 것은 또 한 10여 년, 20여 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많은데요. 네. 성인에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어릴 때부터 이런 성향이 있지만 지능이 좋거나 적응력이 좋거나 이런 분들은 티를 안 내고 본인이 카바를 하는 거예요. 성적이 좋으니까 그렇게 티가 안 난다든가 그래도 숙제만은 제때 낸다든가 다른 건 산만하지. 방 정리는 못하지만 숙제는 낸다든가. 그러니까 학교 잘 가고 친구 잘 만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났는데 어른이 돼서 보니 해야 될 과제나 과업의 수가 많아지면서 나 좀 산만한 것 같아. 이렇게 좀 챙기질 못하겠어. 이럴 때 이제 성인에서 발견된다라고 저희가 봐요. 생긴다기보다는. 네. 그런 분들은 그럼 치료만이 답일까요, 선생님? 일단 진단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런 어떤 문제들이 꼭 ADHD에 따라서만 꼭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울증에 의해서도 조금 집중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고요. 기분 장애들도 그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번아웃 때문에도 또 생길 수 있고 이러니까 왜 그런지 일단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근데 이제 이게 ADHD 때문인 것 같다 하면 약물 치료를 심한 경우는 좀 하면 도움이 확실히 많이 돼요. 그 정도는 좀 애매한데? 라든가 이럴 때는 내가 좀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약간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힐링 채널 같은 걸 보면서 말 습관을 좀 고치는 것도 도움되고요. 네. 연습을 좀 하는 거죠. 트레이닝. 근데 요즘에 유독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선생님? 네네네. 저는 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1번 건강보험이 든 게 몇 년 안 됐어요. 좀 심한 경우는 약물 치료가 확실히 병행될 때 효과가 좋거든요. 네. 성인에서 발견이 돼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되다가 또 전체로 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된 것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래도 치료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환자분들도 좀 관심도 갖고 의사들도 조금 더 열심히 치료하게 되고 이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사회가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너무나 체크하고 챙겨야 될 게 점점 더 많아져요. 계획하고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할 게 없으니까 ADHD의 불편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그러네요. 이렇게 정확한 사회가 될수록. 또 경쟁이 심하니까 나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ADHD들은 보통 자기가 꽂힌 건 굉장히 잘하고 안 꽂힌 건 정말 못해요. 뭐 누구나 그러지 않냐. 그러는데 ADHD는 진짜 심해요. 어디에 입사하거나 뭔가 나를 보여줘야 될 때 어떤 요건을 골고루 갖추는 데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불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약간 요즘에 기계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 뭔가 가능했다면 요즘에는 매표소에서도 사람이 없고 맞아요. 기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ADHD가 충동성도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네. 누르면 안 될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죠. 뭐 이미 선택을 해버린다든가 달매를 눌러버린다든가 아닌데 이런 되게 곤란을 많이 겪고 근데 사람일 땐 그거 아니고요. 취소해주세요 이러면 되지만 맞아요. 키오스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쵸. 어떤 건 환불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편을 겪으면서 그렇죠. 자각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런 게 더 많아진 거죠. 그런 요소들이 정확해야 되는 요소들이. 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네. 혹시 미디어의 영향도 있을까요? 요즘에 숏폼 컨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집중을 길게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의 집중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는 맞는 것 같아요. 매체라든가 SNS 이런 것들이 체류 시간을 높게 하는 게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자극적인 어떤 화면이라든가 자극을 많이 주다 보니까 노력해서 늘려야 됐던 집중력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ADHD들이 새로운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평소에는 무기력해져 있고 계획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중독에 좀 더 취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도파민을 많이 추구하는 이런 세대 자체가 ADHD를 만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약간 이런 기질을 가진 분들은 더욱 헤어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련이 약간 있다고는 할 수 있죠. 약속이라든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까지 비화가 돼서 약간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자기도 이제 이게 너무 바보 같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HD가 주변과 원활하게 교류하기가 조금 쉽지만은 않다.